네, 심야 라디오 공포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창문을 흔드는 바람 소리, 아니면 냉장고가 돌아가는 기계음. 우리는 수많은 소음 속에 살고 있어서 진정한 침묵이 무엇인지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완벽한 침묵 속에서 들어서는 안 될 소리가 들려온다면 어떨까요? 오늘 모신 분은 소리를 채집하는 남자 강민호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운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강민호라고 합니다. 보통은 영화나 다큐멘터리에 들어가는 효과음을 만듭니다. 바람 소리, 발자국 소리, 옷깃이 스치는 소리 같은 거요. 사운드 디자이너라 굉장히 섬세한 작업을 하시는 분이군요. 그런데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가 직업과 관련이 있다고요? 네, 정확히는 제 귀, 그리고 제가 쓰는 장비들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작년 가을쯤이었어요. 저는 독립영화 한 편의 사운드 작업을 의뢰받았습니다. 감독님이 요구한 건 딱 하나였어요. 완벽한 정막. 그러니까 도시의 소음이 0.01%도 섞이지 않은 절대적인 고요함이 필요하다고 했죠. 사실 한국 같은 좁은 땅에서 차 소리, 비행기 소리 없는 곳을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지도를 펴놓고 며칠을 뒤지다가 강원도 깊은 산골에 인적이 끊긴 폐쇄된 등산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완벽한 침묵을 찾아서 뭔가 시작부터 으스스한데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셨나요? 네, 장비를 챙겨서 떠났습니다. 제가 가져간 마이크는 일반적인 마이크가 아니었어요. 바이노럴 마이크라고 해서 사람 머리 모양으로 생긴 모형 귀에 고성능 마이크를 심어놓은 장비입니다. 이걸로 녹음하면 나중에 이어폰으로 들었을 때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360도 입체 음향이 들리거든요. 아주 미세한 소리, 심지어 개미가 기어가는 소리까지 잡아낼 수 있는 예민한 녀석이죠. 밤 11시쯤 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차를 세워두고 장비를 메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죠. 밤 11시에 혼자 산행이라니 담력이 대단하시네요. 무섭지는 않으셨나요?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직업 특성상 밤에 혼자 다니는 게 익숙하거든요. 그런데 30분쯤 걸어 올라갔을까요? 이상한 기분이 들더군요. 보통 산이라도 밤에는 풀벌레 소리나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정말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바람도 안 불고 벌레도 안 울고 마치 진공 상태에 들어온 것처럼 귀가 먹먹했습니다. 제가 원하던 완벽한 정막이었지만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죠. 너무 조용하면 오히려 귀에서 삐 하는 이명 소리가 들린다고 하던데 그런 느낌이었을까요? 비슷하지만 달랐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어요. 숨을 쉴 때마다 폐 속으로 차가운 납덩이가 들어오는 기분.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녹음은 해야겠다 싶어서 숲속 깊은 곳에 있는 평평한 공터를 찾아 자리를 잡았습니다. 삼각대를 펴고 사람 머리 모양의 더미 마이크를 설치했죠. 그리고 모니터링 헤드폰을 제 귀에 썼습니다. 레코딩 버튼을 누르고 게인, 그러니까 볼륨 증폭을 최대치로 올렸어요. 그 고요한 곳에서 마이크 감도를 최대로 올렸다면 아주 작은 소리도 천둥처럼 들렸겠군요. 맞습니다. 제 귀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정적이었지만 헤드폰을 통해서는 들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흙 속을 기어다니는 지렁이 소리나 멀리서 떨어지는 낙엽 소리 같은 거요. 그런데 헤드폰을 쓰고 눈을 감고 집중하는데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연의 소리가 아니었어요. 자연의 소리가 아니라면 사람 소리였나요? 처음엔 기계 오류인 줄 알았습니다. 하는 아주 낮은 주파수의 소리였거든요. 규칙적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젖은 고깃 덩어리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것 같은 둔탁하고 젖은 소리. 저는 헤드폰을 벗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제 귀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칠흑 같은 어둠과 정적뿐이었죠. 다시 헤드폰을 썼습니다. 그러자 그 소리가 더 명확하게 들려왔습니다. 툭툭툭.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 소리가 점점 제 쪽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걸요. 잠시만요. 그 소리가 민호 씨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고요? 귀에는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헤드폰 속에서만요? 보통 공포 영화를 보면 그럴 때 무조건 도망쳐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도망쳐야 했죠. 하지만 당시에 저는 공포보다는 호기심 그리고 직업적인 강박이 더 컸습니다. 저는 이게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어떤 물리적인 원인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예를 들면 지하 수맥이 흐르는 소리가 집안을 타고 마이크 스탠드로 전달됐다거나 아니면 근처 군부대의 통신 전파가 장비에 간섭을 일으켰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엔지니어로서 그 원인을 밝혀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멍청하게도
저는 마이크를 삼각대에서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붐폴, 그러니까 긴 막대 끝에 마이크를 매달고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을 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지뢰 탐지기처럼 소리의 근원을 찾아 나서신 거군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요. 네, 헤드폰을 꽉 눌러 쓰고 마이크를 이리저리 굴려봤습니다. 왼쪽으로 돌리면 소리가 작아지고 오른쪽 수풀 쪽으로 향하면 그 소리가 선명해졌습니다. 쿵, 쿵. 소리는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있었어요. 약 2초에 한 번씩 아주 정확한 박자였죠. 저는 홀린 듯이 숲을 헤치고 들어갔습니다. 바닥에는 가시덤불이 가득해서 바지가 찢어지고 살이 긁혔지만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귀에 들리는 그 둔탁한 타격음에만 집중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건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그 질감이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질감이라뇨? 소리에도 촉감이 있나요? 고성능 마이크는 소리의 습기까지 잡아내거든요. 그 소리는 아주 축축했습니다. 젖은 고깃덩어리나 물에 부른 가죽 포대를 단단한 바위에 내리치는 것 같은 소리. 철퍽, 쿵, 철퍽, 쿵. 단숨이 땅을 걷는 발자국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부서지고 으깨지는 소리에 더 가까웠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이건 기계의 오류가 아니다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되돌아가기엔 늦었다는 거군요. 그래서 무엇을 발견하셨나요? 약 20분 정도 숲을 헤매다 보니 갑자기 시야가 탁 트이는 공간이 나왔습니다. 산중턱에 움푹 파인 분지 같은 곳이었어요. 그곳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는데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내려다보았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깊은 산속, 지도에도 없는 곳에 집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집이라기보다는 다 쓰러져가는 폐가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불빛 하나 없는 그 마을 한가운데 마을 광장으로 보이는 평평한 공터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폐촌이었나요? 아니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요. 광장에는 하얀색 한복, 아니 소복 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둥그렇게 원을 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대충 봐도 30명은 넘어 보였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마치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요. 그런데 정말 기이한 건 그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도 그곳은 완벽하게 고요했다는 겁니다. 숨소리 하나, 옷자락 스치는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어요. 제 맨 귀로는요. 그럼 아까 들으셨다던 그 쿵쿵 하는 소리는요? 멈춘 건가요? 아니요, 그게 가장 끔찍한 부분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헤드폰 볼륨을 확인했습니다. 헤드폰 속에서는 여전히 그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었거든요. 쿵, 쿵, 쿵. 고막이 터질 듯한 그 소음이 바로 저 사람들이 모여있는 광장에서 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마이크를 그들 쪽으로 정확히 조준했습니다. 그리고 줌 렌즈를 당기듯 소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엎드려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면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겁니까? 그들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주 기계적으로요. 허리를 숙인 채 상체만 끌어올렸다가 바닥을 향해 머리를 쳐박고 있었습니다. 쿵! 다시 들었다가 쿵! 30명의 사람들이 마치 하나의 생물처럼 0.1초의 오차도 없이 동시에 이마를 바닥에 찍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바닥이 흙바닥이 아니었어요. 널찍하고 평평한 시커먼 돌바닥이었습니다. 잠시만요. 돌바닥에 머리를 찢는다고요? 그것도 30명이 동시에? 그 정도면 그냥 타박상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피가 낭자일 텐데 아무도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 고통을 참는 데에도 한계가 있잖아요.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저도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리가 좀 있었기 때문에 혹시 저들이 이마에 보호대라도 차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저 바닥에 푹신한 고무 매트라도 깔려 있는 건 아닐까 생각했으니까요.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소형 망원경을 꺼냈습니다. 로케이션 헌팅을 다닐 때 지형을 살피려고 들고 다니는 건데 배율이 꽤 높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얼굴을 확대해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헛구역질이 올라오는 걸 겨우 참아야 했습니다. 대체 무엇을 보셨길래 보호대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들의 이마는 이미 사람의 것이 아니었어요.
반복된 충격으로 피부가 터지고 아물기를 수천 번 반복한 것 같았습니다. 이마 전체가 거대한 굳은 살로 뒤덮여 뿔처럼 튀어나와 있거나 아예 움푹 패여서 하얀 뼈가 드러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체를 들어 올릴 때마다 달빛을 받아 번들거리는 그 끔찍한 상처들이 보였는데 피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눈과 코로 들어가는데도 그들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닦아내지도 않았고요. 그저 기계처럼 쿵 머리를 박을 뿐이었습니다. 세상에, 정말로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요? 신음소리조차 없었나요? 네, 그게 가장 기괴한 점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크의 지향성 모드를 바꿔서 특정 지점의 소리만 따내보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인 타격음 말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싶었거든요. 마이크를 맨 앞줄에 있는 한 중년 남성에게 조준하고 볼륨을 최대로 높였습니다. 헤드폰을 통해 들려오는 소리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고통에 찬 신음이 아니었어요. 씩 하는 바람 빠지는 소리.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입만 벌린 채 격렬하게 숨을 내쉬며 희열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머리가 깨지는 고통 속에서 황홀경을 느끼는 표정. 그건 인간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을 즐기고 있었다는 건가요? 일종의 사이비 종교 집단 같은 건가요?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망원경으로 그들을 관찰하다가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원형으로 둘러앉아 있다고 했잖아요. 보통 종교의식이라면 원의 중심에 불상이라든지 십자가라든지 아니면 교주 같은 숭배의 대상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원의 중심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검은 돌바닥뿐이었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구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구멍이요? 네, 지름이 1m 정도 되어 보이는 아주 시커먼 구멍이 바닥에 뚫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구멍을 향해 절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그 깊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는 것처럼요. 저는 본능적으로 마이크를 그 구멍 쪽으로 돌렸습니다. 혹시 저 구멍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건 아닐까 하고요. 그들은 침묵하고 있지만 저 구멍 안에서는 바람 소리라도 들리지 않을까 싶어서요. 소리를 채집하는 전문가로서의 본능이 발동했군요. 그래서 그 구멍 안의 소리를 들으셨나요? 마이크 게인을 조절하며 주파수를 맞췄습니다. 처음엔 아무 소리도 잡히지 않았어요. 노이즈 플로어라고 하죠. 장비 자체의 전기 잡음만 들릴 뿐 완벽한 무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미세하게, 정말 아주 미세하게 초저역대의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20Hz 이하의 인간의 귀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소리. 하지만 몸으로 느껴지는 진동. 웅 하는 소리가 그 구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동의 박자는 놀랍게도 사람들이 머리를 찢는 박자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사람들이 머리를 찢는 소리가 구멍 안에서 울리는 게 아니라 구멍 안의 진동에 맞춰서 사람들이 머리를 박고 있었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마치 그 구멍이 지휘자라도 되는 것처럼요. 구멍에서 우웅 하는 파동이 올라오면 사람들은 최면 걸린 듯 머리를 쳐박았습니다.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 구멍 밑에 대체 무엇이 있길래 이게 단순한 자연 현상일까? 아니면 저 밑에 거대한 기계 장치라도 있는 걸까?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헤드폰에서 찢어지는 듯한 파열음이 들렸습니다. 치지직, 퍽. 저는 깜짝 놀라 헤드폰을 벗어 던질 뻔했습니다. 장비가 고장난 건가요? 아니요. 누군가 패턴을 깼습니다. 원형의 대열 중 한 면이 움직임을 멈춘 겁니다. 맨 뒷줄에 있던 체구가 아주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어린아이였어요. 10살도 안 돼 보이는 여자아이. 그 아이가 갑자기 머리를 들더니 고개를 좌우로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최면에서 풀린 사람처럼요. 그리고 그 아이의 시선이 제가 숨어있는 숲을 쪽을 향해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민호 씨를 발견했다는 거군요. 보통 그럴 땐 아이가 소리를 지르거나 어른들에게 알리지 않나요? 저기 누가 있어요! 하고요. 저도 그게 가장 두려웠습니다. 아이가 입을 여는 순간 저 광기 어린 집단이 저를 향해 달려들 테니까요. 저는 망원경을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천천히 입을 달싹였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망원경으로 본 입모양은 분명했습니다. 가, 도망치라는 뜻이었죠. 아이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저를 위해 겁을 먹은 눈빛이었어요. 아이가 경고를 해준 거네요. 그럼 그때라도 바로 도망치셨어야죠. 네, 그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옴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사단이 났습니다. 제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들고 있던 분포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철그럭. 마이크가 바닥에 자갈 위로 떨어지며 꽤 날카로운 소음을 냈습니다. 고요한 산 속에서는 마치 총소리처럼 크게 울렸죠. 그 순간 쿵, 쿵 울리던 박자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들켰군요. 네, 정말 거짓말처럼 30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동작을 멈췄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박은 채로요. 산 전체가 찬물을 끼얹은 데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숨도 쉬지 못하고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1초, 2초, 3초. 아무런 움직임이 없더군요. 혹시 못 들었나? 하고 생각하던 찰나였습니다. 제가 쓰고 있던 헤드폰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끔찍한 소리였습니다. 무슨 소리였나요? 다시 머리를 찢는 소리였나요? 아니요, 차라리 괴물 소리였으면 나았을 겁니다. 그 구멍에서 들려온 건 제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아까 산에 올라오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던 말들. 아, 힘드네. 여기면 되겠지? 하는 제 목소리가 수십 배로 증폭되어서 하지만 아주 기분 나쁘게 왜곡된 톤으로 구멍 밖으로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구멍이 제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요. 그리고 맨 앞줄에 있던 아까 그 할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입을 쩍 벌렸습니다. 소리는 없었지만 그 뜻은 명확했죠. 잡아. 그럼 그 사람들이 민호 씨를 잡으러 쫓아왔다는 겁니까? 그 어두운 산길을요? 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습니다. 아니, 거의 굴러떨어졌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1,000만 원이 넘는 더미 마이크도 삼각대도 다 버려두고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등 뒤에서는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건 발자국 소리가 아니었어요. 마치 수십 마리의 거대한 뱀이 낙엽이를 스치며 기어오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들이 두 발로 뛰는 게 아니라 엎드린 채로 기어서 쫓아오고 있다는 상상이 드니까 미칠 것 같더군요.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히네요. 차까지는 무사히 도착하신 건가요? 어떻게 도착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차문을 열고 시동을 걸 때 손이 너무 떨려서 키를 2번이나 떨어뜨렸습니다. 겨우 시동을 걸고 가속 페달을 밟았는데 백미러를 볼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산길을 빠져나와 고속도로의 가로등 불빛이 보일 때까지 저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운전만 했습니다.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오셨네요. 그 후로 그곳에 다시 가보신 적은 없나요? 장비를 찾으러 간다거나? 절대요. 장비값은 아깝지만 제 몫임보단 아니니까요. 저는 그날 이후로 현장 녹음일을 완전히 그만뒀습니다. 지금은 방음벽이 완벽하게 쳐진 스튜디오 안에서 컴퓨터로 만든 소리만 다루고 있습니다. 자연의 소리, 특히 침묵은 이제 견딜 수가 없거든요. 트라우마가 남으셨군요. 하긴 그런 일을 겪고 나면 조용한 게 무서울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제가 오늘 이 방송에 나온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제가 그때 도망칠 때 허리춤에 차고 있던 소형 백업 레코더가 켜져 있었거든요. 나중에 집에 와서 술을 잔뜩 마시고 용기를 내서 그 파일을 확인해 봤습니다. 제가 도망칠 때 거친 숨소리와 옷깃 스치는 소리만 녹음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파일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이상한 소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상한 소리요? 쫓아오던 사람들의 소리인가요? 제가 차문을 닫기 직전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마이크 바로 옆에서 누군가가 속삭이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저를 보고 도망치라고 했던 그 여자아이의 목소리 같았어요. 하지만 말투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건조하고 차가운 목소리였죠. 뭐라고 하던가요? 잠시 침묵 후 떨리는 목소리로 너무 시끄러워. 곧 찾으러 갈게. 찾으러 온다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잘 때 TV를 크게 틀어놓고 잡니다. 집에 0.01초라도 정적이 흐르면 벽 너머에서 혹은 바닥 아래에서 쿵쿵 하는 그 머리 찢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신 이 방 너무 조용하지 않나요? 혹시 지금 당신의 등 뒤에서 누군가 숨을 죽이고 당신이 소리를 멈추기만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갑자기 스튜디오 공기가 차가워지는 것 같네요. 오늘 강민호 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디 오늘은 댁에 가셔서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디 시끄러운 밤 되세요.